자, 이제 문제풀이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항상 문제풀이반을 시작할 때는 저도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 문제풀이반은 매년 좀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처럼 할 것인가 바꿀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일단 제가 결론을 내려서 진행을 하겠지만, 일단 자, 문제풀이반에서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여러분의 목표를 잊지 맙시다. 우리 목표는 뭐예요? 임용시험의 합격이에요. 단순히 수학을 공부하겠다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 2차 목표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분명히 올해 합격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경쟁률이 10대 1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임용시험 강의를 하면서 제일 딱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올해 여러분 실패했잖아요? 내년에 다시 새로 시작해요. 출발점이 똑같아요. 몇 년 공부하시면 똑같아요. 실패하면 똑같이 출발, 실패하면 똑같이 출발이에요. 그럼 올해 공부한 게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실패했으면 내년에 공부할 때는 출발점이 달라야 돼요. 그래야 올해 여러분이 공부한 것이 뭔가 내년에도 뭔가 득을 바라는 건데, 항상 보이면 항상 똑같이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또 시작하고 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문제풀이반에서 물론 당연하게 절대적인 목표는 올해 합격하는 것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 없고요. 하지만 만일의 경우까지 대비해서 혹시 실패하더라도 여러분이 올해 문제풀이반에서 얻은 지식, 경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의 출발선이 다른 경쟁자보다 앞서서 출발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이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뭔가 이번 문제풀이반에서 여러분이 뭔가 얻어가고요, 뭔가 느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반드시 여러분의 합격에 뭔가 도움이 돼야 돼요.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게 제가 준비하는 2차 목표예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올해 합격하는 걸 목표로 일단 준비를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격을 할 것인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제가 합격 전략 특강을 작년 말에 이제 한번 강의를 했어요. 아직 보시지 못한 분이 있으면 학원 홈페이지에 가면 보실 수 있거든요. 반드시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10대 1이 넘는 시험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시험이에요. 단순히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합격할 수 있다? 장담 못하는 시험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합격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것이냐, 아주 조금이라도 좋아요. 가능성을 높여야 돼요. 자, 그래서 합격 전략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작년 말에 강의를 했고요. 자, 원래는 올 초에 2차 강의를 해서 몇 강의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미뤘어요. 문제풀이반 시작할 때 이제 계속 이어서 가기 위해서. 자,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핵심은, 자, 이제 경쟁자보다 1점만 앞서면 됩니다. 임용시험은 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80점을 받았어요? 합격할 것인가? 장담 못해요. 다른 사람이 82, 3점이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60점을 받았어요? 떨어진다? 말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57, 8점이면 붙는 거예요. 따라서 절대적인 점수는 전혀 우리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절대적인 점수를 목표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항상 중요한 건 경쟁자보다 몇 점이에요? 1점을 앞서는 거예요. 자, 말이 1점이라고 했지만 조금만 앞서면 돼요. 1점일지 2점일지 모르겠지만 경쟁자보다 조금 더 앞서는 것이 합격 전략의 핵심이에요. 자, 근데 이게 절대 쉽지 않은 이유가 우리의 경쟁자들도 열심히 공부해요. 그 사람들이 놀아주면 되겠는데 안 놀아줘요.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목표가 돼요. 이것만 성공하면. 이게 100% 확실하다 그러면 어려운 시험이 아니죠. 이게 100% 확실한 게 아닌 거예요. 자, 따라서 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상황이에요. 자, 문제풀이반의 첫 시간, 둘째 시간까지는 잔소리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 얼마 동안 강의 동안 제가 잔소리가 좀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해라, 이런 잔소리가 많겠지만, 자,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예를 봅시다. 합격 정원이 100명이고요. 응시원이 1000명의 시험이에요.
10대1 경쟁률이에요. 목표를 어떻게 삼을 것이냐요. 자, 임용시험은 경시대회가 아니에요. 경시대회는 1000명이 시험 보면 그 중에 몇 명을 뽑는 거죠? 상위 한 3명 정도 뽑는 거예요. 1, 2, 3등 뽑아서 상 주는 게 경시대회예요. 근데 임용시험은 1000명의 시험 봤어요. 3명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자, 경시대회를 준비한다 그러면 자, 3등 안에 들기 위해서 공격적이고 모험적인 전략을 짜야 돼요. 어차피 3등 안에 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그렇죠? 전략이 달라져야 돼요. 자, 임용시험은 3등을 목표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합격만 하면 돼요. 수석 합격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수석 합격은 저는 필요 없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면 한 8, 90등 정도만 돼도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전략이 달라져요. 안정적인 전략을 짜야 돼요. 공부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학을 공부하는데 무엇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처럼 해요? 경시대회를 목표로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를 해요.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그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풀어보는 문제의 유형을 보겠어요. 자, 임용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기입형 문제하고 서술형 문제로 나눠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풀어봐야 될 문제는 기입형 문제의 유형과 서술형 문제의 유형 두 가지가 있어요. 당연하게 이 특징에 맞춰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자, 문제를 많이 푼다고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기입형 계산 문제? 자, 계산 문제 연습할 거예요? 자, 문제를 내가 많이 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입형 계산 문제 연습 열심히 한 건가요? 자, 내가 시험 준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기입형 계산 문제를 100문제를 연습하는데 나는 200문제 연습했어요. 배를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 건가요, 관? 자, 이제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한 것이고 시험 준비를 잘하는 것인지를 봐야 돼요. 자, 기입형 계산 문제의 핵심은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에요. 둘 다 버릴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전공 A는 90분 동안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기입형 문제 한 문제를 푸는데 10분씩 투자했다? 떨어져요. 시간 모자라요. 단순히 그냥 산술 평균을 내더라도 그냥 한 문제당 5, 6분 정도에 걸리는 시간인데 기입형은 더 줄어야 돼요. 서술형 문제는 길어져야 되니까. 기입형 문제 한 문제당 한 4분, 5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빠르기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정확성 포기할 수 있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기입형 문제를 여러분이 연습할 때는 자, 목표가 있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자,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자, 서술형 문제는 특징이 뭐예요? 부분 점수가 있고요. 뭐가 있죠? 감점이 있어요. 자, 따라서 경쟁자보다 1점을 앞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자, 내가 아는 문제라면 감점을 절대로 당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문제를 하더라도 어떻게든 부분 점수 1점을 받아내야 돼요. 이것만 성공하면 앞설 수 있어요.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감점을 당하지 않는지, 어떻게 해야 부분 점수를 받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고요. 실제 채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과정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나 수학 공부할 거다? 무의미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착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이 문제를 알았어요. 내가 썼어요. 4점짜리 문제예요. 4점 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내 답안지에 시점을 한 결과가 4점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문제인데 깎였어요. 난 4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채점을 했더니 3점 나왔어요. 1점을 어디서 막 복구해야 되죠? 굉장히 힘들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 막연히 수학만 한다고 붙는 시험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합격 전략 강의 두 번째 강의로 이 주제를 다룰 거예요. 사실은 1강에서 다룰 수도 있는데 1강에서 다루지 않은 이유는 간단해요. 항상 모든 첫 강은 공개 강의가 돼요. 오픈이 돼요. 1강에서 이걸 해버리면 모든 사람이 다 듣거든요. 그러면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이 듣게 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강에서는 이거 빼고요. 2강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분이, 자, 기본 문제하고 어렵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예요. 어느 것이 기본 문제고 어떤 것이 어려운 문제인지 구별하는 건 굉장히 모호하지만,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는 기본 문제, 이런 문제는 좀 기본 문제는 아니지만 어렵고 어려운 문제, 또 처음 보는 문제, 이런 문제로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중에 어디에 더 투자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답은 없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선택이고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모든 사람들이 현재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과목마다 달라지죠. 나는 해석학을 잘했고요. 대수학을 좀 못해요. 그럼 해석학을 공부하는 것과 대수학을 공부하는 건 달라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기본 문제하고 어렵게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나눠서 공부할 것이냐라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자, 그런데 시험에 가까워지면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상황상 어디에 투자하게 돼 있어요? 어렵게 새로운 문제에 투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이쪽에 투자하게 돼 있어요. 왜일까요? 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어요. 난 못 풀었어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문제 푸는데 나는 못 풀어요. 나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 풀이를 알아야 되겠어요. 공부를 해요. 봤더니 또 어려운 문제 또 있어요. 다른 사람 풀고 있어요. 나는 못 풀고 있어요. 처음 보는 문제예요. 떨어질 것 같죠? 불안하죠? 또 봐요. 그래서 시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의 심리상 여러분의 시간에 대한 투자하고 노력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어렵게 새로운 문제 쪽으로 자꾸 가게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어려운 문제, 새로운 문제 자꾸 찾아서 공부를 해요. 왜? 다른 사람 풀고 있으니까 안 풀면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이 기본 문제, 기본 계산 연습에 시간을 투자하는 걸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이 마음이 분명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는 쪽으로 자꾸 갈 거예요. 하지만 그걸 자꾸 붙들어서 어디로 자꾸 돌려야 돼요? 기본 문제 쪽으로 돌려야 돼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아까 임용시험은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경시대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렵게 새로운 문제를 자꾸 찾아서 공부하는 건 무엇을 공부하는 거예요? 경시대회 공부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자꾸 경시대회 공부를 한다고 말했던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처음 보는 문제, 다른 사람 푸니까 찾아서 공부하자? 자, 이건 경시대회 공부인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얼마나 나올까요? 임용시험에. 자, 임용시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제는 기본 유형의 문제예요. 자, 이거 절대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도 거의 알고요. 경쟁자도 알아요. 거의 대부분 안다고 보는 문제예요. 그게 기본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다 아니까 그냥 난 여기서는 다 똑같을 것이고요. 다른 데서 점수를 받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오해라는 얘기를 아까 했어요. 과연 채점을 하면 분명히 기본 문제를 문제를 출제했어요. 자, 100명이 보는데 100명이 다 아는 문제라고 했어요. 100명이 답안지를 냈어요. 100명의 점수가 똑같을까요? 똑같질 않아요. 분명히 누구나 다 아는 문제라고 해서 냈고 다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 그 100명의 점수가 같지 않다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상황이 있어요. 자, 더군다나 또 있어요. 과연 채점을 믿을 수 있을까? 좀 이따 2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채점을 과연 공정하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까지 생각해버리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문제지만 여기에서 점수 차이가 존재해요. 자, 사실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생기는 점수 차이가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나 이거 알아? 공부 안 했어요? 시험 봤어요? 나왔어요? 아는 문제가 썼어요? 경쟁자는 5점짜리 문제 5점 받았는데 내가 4점 받았어요. 나 떨어지는 거예요. 자, 절대 이 부분을 등한시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니까 넘어간다? 안 돼요. 아니까는 그 부분은 뭐 해야 돼요? 나오면 다 맞아야 돼요. 깎이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서술형 문제 5점이면 5점 다 받아야 돼요. 4점 받으면 완전히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 이 기본 문제예요. 자, 5점짜리 문제 나왔어요. 아는 문제예요. 나 5점 받았어요. 경쟁자는 이거 등한시하다가 4점 받았어요. 그럼 내가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본 문제를 절대로 등한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합격 전략의 핵심 중에 하나가 누구나 다 아는 이 기본 문제에서 경쟁자보다 앞설 수 있으면, 다시 말해서 나는 절대 깎이지 않고요, 경쟁자는 깎여준다면 이것만큼 좋은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풀이반에서 모의고사반에서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말이 쉽지. 경쟁자는 깎이는데 안 깎여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이냐요. 그런 걸 준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쉬운 문제라고 등한시하다가 여기서 실수하거나 오래 걸리거나 감점당하면 그냥 여기서 끝나요. 불합격이에요. 왜? 어려운 문제에서 내가 앞설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 문제에서는 절대 목표가 최소한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경쟁자한테 절대 뭐 해서는 안 돼요? 뒤져서는 안 돼요. 앞서면 좋죠. 하지만 앞서는 건 욕심이 너무 많은 거고요. 기본 문제, 쉬운 문제에서는 절대로 경쟁자보다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100% 정확한 원칙이에요. 더 나가서 앞설 수 있으면 금상첨화, 더 좋은 것. 그래서 이 기본 문제, 쉬운 문제를 여러분이 등한시해서는 안 돼요. 자, 아마 작년에 시험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기입형 계산 문제, 언제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실수를 해요. 2점 깎여버리면 그 순간에 떨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떨어진 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있을 거예요. 제 수업 듣는 분 중에서도 작년에 한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지신 분, 기입형 문제 한 문제 실수했어요.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본 문제를 등한시는 안 돼요. 자, 이미 다 얘기했죠. 수학을 잘하는 분들의 착각이 바로 이런 것이 많아요. 여러분이 주변을 보면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붙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잘 못 붙어요. 아마 주변에 한두 분씩 있을 거예요. 그죠? 그분들이 많이 하는 착각이에요. 나 이거 알아요. 내가 뭐하러 공부해요, 여기를. 뭐 할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 찾아서 공부해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그 기본 문제에서 과연 경쟁자보다 앞섰느냐? 장담 못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 생각이 기본 문제는 모두 다 알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어디서 점수 차이가 날 것이다? 어려운 문제에서 점수 차이가 날 거니까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여기서 점수 차이가 나요. 기본 문제에서. 좀 이따 제가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이 답안 작성에 대한 요령은 얼마 전에 제가 공개 모의고사를 봤죠? 거기 해설 강의에서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두 번째 합격 전략 특강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시 계속 기본 문제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최소한 경쟁자보다 앞서지 못하더라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지루한 훈련이에요. 왜? 내가 아는데. 내가 아는 부분인데 훈련해야 돼요. 그거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요. 내가 모르고 어려운 문제를 공부할 때는 수학을 공부한 여러분의 본능상 그런 게 재미있어요. 내가 뻔히 아는데 그거 훈련해야 된다? 진짜 재미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목표는 수학이 아니고 뭐예요? 임용시험 합격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할 거예요. 재미없고 힘들어도 해야 돼요. 그래서 답안 작성 연습을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막연히 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이 그 방향을 잘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 문제를 충분히 공부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합격을 보장하는 공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경쟁자 중에도 저 기본 문제 충분히 공부하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따라서 내가 기본 문제를 충실히 연습했어요? 답안 작성도 연습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합격을 보장하지는 않는 거예요. 최소한 어떤 의미죠? 우리 경쟁률이 10대 1 시험에서 한 2, 3대 1 정도로 낮춰주는 효과 정도는 있어요. 기본 문제를 충실히 준비하면 10대 1 시험이 한 2대 1, 3대 1 시험 정도로 낮춰지는 효과가 있다. 왜? 경쟁자들도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이거 준비하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기본 문제가 바탕이 된 다음에 합격을 보장해 준 수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두 번째 유형의 문제. 어려운 문제,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 처음 보는 문제네? 하고 나오는 것들.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합격을 보장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기본 문제의 목표는 뭐예요? 절대로 경쟁자한테 뒤처지지 말자. 자, 이제 거기서 한 걸음 앞서는 건 뭐예요? 어려운 문제. 그래서 조금 앞서자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 문제의 훈련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다시 강조를 드리고요. 자, 이제 어렵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분명히 임용시험에 나요.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나는데 문제 수가 많지는 않아요. 몇 문제가 나요. 한두 문제, 많으면 두세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위원회 신경 써서 어려운 문제를 내요. 자, 그런데 잊지 마세요. 임용시험에서 출제위원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는 문제는 예상 정답률이 30% 정도예요. 한 30% 정도 풀 수 있는 문제라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경시대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시대형 어려운 문제는 뭐죠? 예상 정답률이 30%면 안 돼요. 그럼 경시대 의미가 없어요. 예상 정답률이 10% 안쪽이 들어가야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 5% 3% 안쪽이 들어가야 진짜 어려운 문제. 경시대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요. 1000명이 봤는데 한 두세 명은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임용시험은 1000명이 봤는데 한 두세 명 풀고 나머지 0점이에요? 큰일 나요. 욕먹어요. 왜? 전부 다 과락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붙일 거예요? 합격자 별명을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임용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를 하더라도 분명히 출제위원이 생각할 때 점수를 받을 구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5점짜리 문제가 어려워요. 5점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1점, 2점 정도는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내는 것이 임용시험에서 어려운 문제예요. 자, 따라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수학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여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볼 때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예상할 때 정답률이 한 30% 정도 될 것이다. 자, 5점짜리 문제라면 평균 몇 점이에요? 1점, 2점 정도 될 것이다. 1점 몇 점 정도 될 것이다. 이 정도라면 어려운 문제로 내는 것이에요. 자, 물론 출제위원의 생각하고 여러분의 실제 점수는 달라요. 어떤 문제는 출제위원은 어려운 문제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잘 볼 수 있고요. 어떤 문제는 쉬운 문제라고 했는데 오히려 여러분이 못 볼 수도 있어요. 달라지겠지만 일단 그런 마음으로 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에서 이런 문제의 특징은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고 대부분 어려워요. 자, 이런 문제에서는 5점짜리 문제라면 5점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서 약간의 점수만 더 받으면 돼요. 자, 여기서는 한 1점, 2점만 받아도 충분히 위력을 발휘해요. 다시 말하겠어요. 내가 수석 합격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많이 앞설 필요 없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공부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앞서려고 한다면 이런 문제 점수를 다 받으려고 공부를 해야 돼요. 많이 앞설 필요가 없다면 여기서 뭐 하면 돼요? 1점이나 2점만 앞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 점수만 챙기면 충분해요. 그 부분 점수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라고 하는 생각을 역시 여러분이 해야 돼요. 단, 역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요 1, 2점이면 충분하다는 전제 조건은 기본 문제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기본 문제에서 경쟁자보다 2, 3점 뒤졌어요. 1, 2점 부족하죠. 내가 기본 문제, 쉬운 문제에서 경쟁자보다 2점 뒤졌어요. 앞서려면 최소한 어려운 문제에서 다른 사람들 몇 점 앞서야 돼요? 3점을 앞서야 1점 앞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어려운 문제에서 내가 받는 점수가 나의 합격을 보장해 받으려면 전제 조건은 뭐예요? 절대 기본 문제에서는 뒤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기본 문제에서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조금만 앞서면 돼요? 완벽히 풀 필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접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단점 중에 하나가 항상 수학으로만 접근하려고 해요. 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근데 시험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생겨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라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그냥 가정을 해버리는 거야. 이럴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과감하게 접근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적으로 접근해서 부분 점수를 어떻게든 받아내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게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자, 어려운 문제는 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하나 풀었어요. 그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풀이를 완벽히 이해하는 거 필요 없어요. 자, 똑같은 문제 나오지 않으면 완벽히 이해해봐야 다른 문제 못 써먹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공부할 때는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는 요령이 따로 있어요. 기본 문제를 공부하는 요령과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는 요령이 뭐가 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똑같은 관점으로 돼. 자, 이제 그래서 우리 문제풀이반에서 자, 기본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하세요 하고 맡기고 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새롭고 어려운 문제만 풀어준다면 여러분의 합격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저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어려운 문제 열심히 풀어줬어요. 떨어진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왜? 기본 문제 등한시에서. 과연 내가 여러분을 위한 강의를 제대로 했다고 내가 장담하기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건 합격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시키는 강의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올해 강의에서는 이 기본 문제 쪽을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할 생각이에요. 작년 문제풀이보다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할 생각인데 문제는 우리 수업 시간에 그걸 하면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올해 제가 새로 시도를 할 생각이 있는 게 여러분이 뭐 직강을 수강하시는 분도 인강 전용으로 집에서 인강을 수강하시는 분은 당연히 인강으로 보겠지만 인강 전용으로 해서 어떤 걸 연습할 거예요? 반복 훈련을 시켜드릴 생각이에요. 기본 문제, 기본 계산. 자, 그런 부분을 반복 훈련을 시켜드릴 것이 이제 올해 강의에서 제가 새로 시도해보는 것이에요. 자, 이걸 하는 이유가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작년에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문제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냥 봐서 쉬웠다고 그랬던 모르겠지만 합격 점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작년에 갑자기 합격선이 어떻게 올라갔어요? 10점씩 올라갔어요. 거의 대부분 10점씩 올라갔어요. 자, 작년에 공부한 사람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10점이 올라갔을까요? 절대 그렇진 않아요. 문제가 그만큼 뭐예요? 쉬워졌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채점을 좀 대충 그냥 대충 맞으면 점수 줄 수 있어요. 채점도 영향을 줬을 거고요. 문제도 쉬워졌을 거예요. 자, 이건 굉장한 비상사태예요. 왜?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힘들어요. 자, 얼핏 생각하면 시험 문제가 쉬우면 공부하기 쉬울 것 같아서 많이 들어와요. 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쟁률이 10대 1인데 시험 문제가 쉬워져 봐요. 예를 들어서 임용시험을 세 자릿수 곱하기 나누기만 시험 문제를 내봐요. 경쟁률 10대 1이에요. 쉬운가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세 자릿수 곱하기. 못하는 사람 없죠? 다 해요. 근데 거기서요? 1000명이 보면 100명은 합격하고 900명은 떨어져야 돼요. 어떻게 풀 거예요? 세 자릿수 곱하기를. 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쉬워지면 합격하기가 힘들어져요. 내가 공부한 티가 안 나요. 왜? 공부 조금만 해도 올라가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리고 작년 제 수업을 들으신 분 중에 자, 아까도 말했지만 기입형 계산 문제 실수로 약간의 실수를 해서 떨어진 분이 몇 분이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은 뭐가 부족했던 거예요? 기본 계산이 부족했던 거예요. 저런 것만 조금만 더 연습했으면 작년에 붙었을 텐데 라는 생각에 올해는 이제 이걸 시도해 볼 건데요. 저 문제는 올해 저도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고요. 학원에서도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올리는 것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한 번에 딱 되면 되겠지만 뭐 시행착오 없이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직강에 나오신 분들이 할 역할 중에 하나가 자, 여러분들이 이거 일주 정도 해보시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의견을 저한테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걸 반영을 해서 조금씩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강의로 만들어 갈 거예요. 자,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그래서 원래 제가 문제풀이반 강의가 원래 다음 주 개강을 목표로 했었어요. 이번 주 첫 주는 미분기하 강의 보강을 하고 다음 주에 개강을 하려고 했는데 자, 순서를 바꿨어요. 이번 주에 미분제풀이반 개강을 한 이유가 이번 주에 개강을 해야 자,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이런 작업을 했을 때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직강을 나오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개강을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직강은 좀 미분기와 부강을 해야 돼요. 제가 미분기와 부강도 하고 문제풀이반도 강의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체력적인 것도 안 되고요. 강의 실력권도 안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자, 이 부분을 제가 제공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해보시고요. 자, 이제 방향성이라든가 뭐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이제 수정을 해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제대로 본격적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갈 거예요. 자, 올해 문제풀이반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일단 올해는 3개월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작년에 2개월 과정으로 진행했다가 마지막에 시간이 굉장히 모자랐기 때문에 우리 3개월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문제풀이반이 3개월로 진행이 되는 바람에 모의고사가 어떻게 되죠? 모의고사반이 한 달이 줄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강의 내용은 거의 같지만 제가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바뀔 거예요. 조금 더 시험적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제 강의는 항상 그렇지만 기본이론반, 마스터반이라고 부르는 기본이론반,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 이 세 개의 강의에 제 스타일이 달라요. 기본이론반에서는 제가 수학 선생이에요. 물론 100% 수학 선생은 아니고요.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수학 선생으로서가 한 80, 임용 준비하는 것으로 20 정도 해요. 자, 그런데 모의고사반에서는 그게 반대가 돼요. 수학 선생으로 한 20% 정도, 그 다음에 뭐예요? 시험을 대비시키는 사람으로서 강의가 80%예요. 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문제를 풀어드리기도 해요. 엄밀히 따지면 수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풀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시험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죠.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모의고사예요. 문제풀이반에서는 한 중간쯤, 절반쯤의 위치를 제가 보통 차지했어요. 수학 선생의 50%, 임용시험, 시험 대비 50% 정도인데 올해는 자, 문제풀이반에서부터 조금 더 일찍 시험으로서 접근을 할 거예요. 왜? 모의고사반이 한 달 줄기 때문에 한 달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강의에서는 자, 조금 더 일찍 이제 시험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시험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인가? 라는 쪽으로 조금 더 일찍 우리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시험의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이제 공개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오픈이 있을 거거든요. 자, 거기를 들으시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수학으로 문제를 접근한 것과 시험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이제 첫걸음이 있어요. 시험으로 우리 접근할 때 첫걸음은 절대 백지를 내지 말자가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잡혀야 돼요. 백지 내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서술형 문제 4점짜리예요. 내가 몰라요? 그래도 백지 내면 안 돼요. 뭔가를 써야 돼요. 기입형식 계산 문제예요. 몰라요? 그래도 뭔가를 써야 돼요. 뭔가를 써야 점수를 받을 확률이 0.001%라도 있어요. 백지면 그거 나가지 없는 거예요. 자, 무엇을 쓸 것인가?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연습할 것이지만 자, 일단 절대 원칙이 뭐예요? 백지는 내지 말자. 자, 모의고사 공개 해설 때도 말했지만 예를 들어 적분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적분 못하겠어요. 모르니까 안 썼어요. 무조건 0점이에요. 기입형 계산 문제 0점이에요. 자, 내가 아무거나 찍었어요. 이론적으로 확률을 보면 점수를 받을 확률은 0이에요. 이유가 뭐죠? 실수의 기수분의 1. 0 맞아요. 근데 시험으로 본다면 0이 아니에요. 자, 적분 문제인데 적분 값이 1.753723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요. 정부 값이 1억 3,210 뭐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푸는 미적분하게 나온 적분 값은 기껏해야 간단한 유리수 또는 루트, 파이, 자연대수 2, 사인, 코사인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몇 개 값 중에 하나예요. 뭐 많아요. 10,000개 안 찍을 거예요. 10,000개보다 적겠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미적분학책 해답줄 보세요. 적분값 보면 거의 몇 개 숫자 없어요. 그런 것 중에 아무나 찍는 거예요. 그럼 확률이 0은 아니에요. 자, 3분의 파이? 말도 안 되지만 그냥 찍는 거예요. 자,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의 수학 실력이 바탕이 된다면 적분값이 대략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다 정도는 짐작할 수 있죠?
자, 어떤 사람은 그 범위가 좁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넓을 거예요. 그건 수학 실력의 차이지만 자신의 수학 실력 안에서 범위를 최대한 좁힌 다음에 이 적분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을 것이야. 거기서 뭐 대충 뭐 파이나 자연대수나 사인 같은 걸 이용해서 촉사기 하나 찍는 거예요. 확률은 뭐 100분의 1보단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1억분의 1보다는 커요. 그 확률을 버리면 안 돼요. 자, 이게 여러분이 이제 시험 준비를 할 때 첫 걸음이에요. 어려운 적분 문제를 보잖아요. 자, 뭐 해야 돼요? 내가 못 풀어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풀이를 알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이건 대략 어디쯤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한번 찍어보자. 답을 비교해 보세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값이 큰 차이가 아니면 잘한 거예요. 그건 칭찬받아주세요. 어차피 내가 모르는 문제인데. 비슷하게 찍은 거잖아요. 그럼 잘한 거예요. 시험으로 본다면. 자, 그런 훈련도 여러분이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으로 접근한다의 첫 걸음은 무조건 뭐예요? 백지 내지 말기. 평상시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입형 문제를 푸는데 몰라요? 일단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직관을 이용해서 이건 이걸 거야 라고 짐작해보고 찍어보기도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에요. 그것도 해보는 사람이 잘해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이제 시작해보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패턴을 활용하는 건 작년에도부터 했던 거예요. 제가 생각의 패턴이라든지 답안 작성의 패턴이라든지 자, 모르는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패턴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패턴을 이용해서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공부를 해가는 것이 이제 문제풀이반의 특징이고요. 작년에 처음 시도해 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올해도 그걸 계속 유지해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목표는 자, 이런 패턴을 통해서 어떻게든 더 빠르고 정확하게 감점은 없고요. 부분점은 최대한 많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올해 문제풀이반의 특징이고요. 자, 아까도 말했죠? 인강 전용 강의를 따로 제가 개설해 드릴 거예요.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뭐예요? 본 수업 시간에 할 수 없는 반복 연습도 할 거예요. 또 OX 문제를 좀 드릴 거예요. OX 문제 별거 아닌 참고지식인데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봅시다. 항상 문제를 푸는 과정은 항상 갈림길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갈까. 그 갈림길에서 적당한 좋은 길을 찾아가는 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선택의 순간에서 항상 뭐를 선택해야 돼요? 참인 명제 쪽을 선택해 가야 돼요. 자, 근데 OX 문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자, OX 문제를 통해서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직관적으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그 직관을 키워보는 것도 훈련을 할 거고요. 자, 괄호넣기 같은 것도 해볼 거고요. 아무튼 뭐든 해서 다 할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합격을 위한 거라면 아무것도 안 가릴 거예요. 다 해볼 것이 문제풀이반에서의 목표예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이제 추가한 게 올해 강의의 특징이에요. 작년까지는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올해 이 부분을 할 거고요. 단, 이때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걸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수학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부분은 약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강의부터 어려운 강의까지 여기 다 들어있을 거예요. 자, 여기 제공할 때 앞부분에 내가 뭘 다룬다고 써드릴 거니까 그걸 보시고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세요. 이거 나한테 필요 없으면 안 들어야 돼요. 필요 없는 강의 듣는 건 시간 낭비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좀 더 자서 컨디션 관리하는 게 좋을지 몰라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를 골라서 이제 들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하는 역할은 트레이너예요. 이렇게 준비하시고 트레이너고요. 실제 여러분이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니까 잘 선택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빠졌지만 올해 풀어보는 문제는 작년에 풀었던 작년 강의가 문제풀이반에서 진행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작년 수업을 들었던 분들한테. 그래서 문제도 일단 작년 문제를 똑같이 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작년 문제를 완전히 바꾸지는 않고요. 작년 문제를 바탕으로 이제 변형을 줄 거예요. 어떤 문제를 빼고 어떤 문제 집어넣고. 그래서 제가 작년 문제를 제가 제공해 드렸죠. 받으셨나요? 예습은 여러분이 작년 문제로 예습을 하시면 되고요.
보면 중간중간에 문제가 좀 바뀌면서 이제 우리 진행을 할 거고요. 또 굉장히 두꺼운 제 기본 이론반에 풀었던 문제를 드렸죠. 쪽수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거 다 풀어보라고 드린 건 아니에요. 자, 제가 기본 이론반 마스터반에 풀었던 문제는 목표가 달라요. 마스터반의 목표는 뭐죠? 마스터반의 해석학 강의는 해석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한 강의예요. 따라서 시험이랑 상관이 없는 문제도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시험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따라서 마스터반에 푸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는 빼고요. 시험 문제랑 관련이 있어 보이는 문제를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풀어봐야 돼요. 근데 거기 풀이를 제가 다 제공해 드릴 수는 없어요. 이미 제가 마스터반에서 풀어드리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문제 풀이를 제공해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참고해 풀어보시고요. 이 문제는 꼭 풀어보고 싶은데 잘 안 풀려요? 질문하시거나 그때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돼요. 풀이를 드릴 테니까 그때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일단 기본 강의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직강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하는 강의가 이제 기본적인 강의를 제공할 거고요. 자, 보면 이렇게 필기 자료를 제공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몇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부를 지우고 제공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필기는 되도록이면 신경 쓰지 말기 위해서 일단 필기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요. 자, 이제 이 지워진 부분을 보기 위해서 필기 강의라고 하는 걸 제공해 드려요. 제 수업 시간에 했던 강의를 화면을 캡처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필기 강의를 제공해 드리니까 여기 빠져 있는 부분은 내가 꼭 적고 싶으면 적력을 권하지 않지만 꼭 적고 싶으면 필기 강의를 보고 적으시면 될 거고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 기본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이 필기에 신경 쓰지 말고요. 오직 생각에 집중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필기에 목숨을 거시는 분이 있어요. 왜? 적으면 나중에 보겠지. 그러면 학교 갈 수 없어요. 나중에 못 봐요. 자, 제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생각을 할 때도 못 들어왔는데 혼자 읽어요? 혼자 읽어서 알면 수학이 쉽게요? 자, 그리고 그 필기가 어떻게 돼요? 점점 쌓여요. 시험 보기 한 달 전인데 필기가 이만큼 있어요. 언제 읽을 거예요? 읽지도 못해요. 읽을 시간도 없고요. 자, 계속 제가 강조하겠지만 시험에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읽어야 될 자료가 어떻게 돼요? 줄어야 돼요. 버려가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뭐예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내가 읽을 것은 얇게 딱 남아야 돼요. 핵심만 남아야 돼요. 자, 그렇지 않은 것들은 뭐예요? 우리 버려야 되는데 필기를 하시는 분들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필기가 쌓여요. 한 달에 공책 한 권?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읽을 수도 없게 되고요. 어디를 읽을지도 몰라요. 그런 공부는 절대 좋은 공부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인강 전용 강의예요. 기본 문제를 반복 훈련할 거예요. 어쩌면 이 부분이 여러분의 합격을 보장해주는 점수가 될지 모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대신 제가 말로 설명하거나 그렇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따라갈 건데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는 절대로 필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이 머리로 익혀야 돼요. 여러분이 머리로 익히는 걸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필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눈으로 보면서 생각하면서 따라오면서 하시면 돼요. 절대 필기에 의존하는 강의에 대해서는 안 돼요. 필기 잘 남기는 건 여러분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필기 내가 잘했어요? 나보다 그 필기를 본 경쟁자가 더 좋아요. 나중에 말씀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우리 남의 필기를 보고 굉장히 덜 본 사람들이거든요. 필기한 사람보다 더 저는 덜 봤어요. 필기 열심히 해서 고마워요. 왜? 나는 필기 안 해도 되거든요. 저는 필기하는 거 싫어해서 여태까지 수학 공부하면서 강의 노트 필기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펜은 딱 놓고요. 보고만 있어요. 왜? 누군가 필기하니까. 저 그거 보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남 좋은 일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저는 다 등을 보고 나서 그런 얘기 했지만, 나중에 아마 이제 본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어떻게 필기도 요령이 있고요 하는 부분을 얘기를 드릴 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마스터반에 제공한 자료가 총 123쪽 제공해 드렸고요. 작년 문제를 제공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작년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올해 풀 문제의 베이스예요. 따라서 이걸로 여러분이 준비를 해 두시고요. 올해 문제들은 여기서 이제 변형을 좀 주면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올해 문제들은 이제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제 다시 매일매일 조금씩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패턴도 이제 작년 패턴을 거의 그대로 쓰겠지만 좀 재구성하거나 좀 추가하거나 해서 패턴도 이제 매주 수업할 때마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요. 4번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니까. 자, 이제 2강에서 아까 말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방향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합격 전략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자, 합격의 필요 조건 두 가지. 서술형 문제의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감점을 안 당할 것이고요. 어떻게 해야 부분 점수를 더 받을 것인가.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입형 계산 연습은 이건 문제 풀이를 통해서 하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조금 언급을 하고요. 우리 요 첫 번째 서술형 답안 작성에 대한 걸 주제로 우리 생각을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계속 우리 잔소리를 시작을 하죠. 잠깐 쉬었다 하겠어요.